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쳤던, 많은 분들이 염려를 했던 이 전원주 씨가 유튜브를 돌연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제작진이 돌연 하차 발표를 했거든요. 이에 따라 선생님이 많이 아프신 건 아닌가, 건강 우려가 다시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 전원주님이 뭔가 치매 증상이 보인다라는 많은 의혹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어느새 한두 달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갑자기 돌연 하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공식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전원주님은 많은 분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고 있어요. 2만 원대에 산 SK 하이닉스 한 주도 안 팔았다. 수익률만 9,000%. 요즘 이 하이닉스 안 들어가신 분들 몇 명이나 계시겠습니까? 제 주변에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9,000% 수익률 상상도 못하는 수준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로도 KBS 방송의 회자가 최근에 됐다라는 거죠. 기사를 보면 SK 하이닉스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다큐 방송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다큐 인사이트 반도체머니 돈의 궤적편에서 연예계 대표 투자 고수로 손꼽힌다며 전원주님의 투자 사례가 소개가 됐던 겁니다. 무려 2011년도 한 주당 2만 원대에 하던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 지금 그래도 한 160만 원 정도 하잖아요. 뭐 몇 배입니까? 8,000%, 9,00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돈이 아니겠느냐. 하이닉스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있습니다만, 이때 뭐라고 했냐면 엘리베이터 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확 올라간다. 주식을 안 팔았냐라는 질문에 아직 그냥 다 그대로 있다.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촬영일 당시 기준으로 추정 수익률만 7,000%에서 9,000% 정도 됐습니다. 주식을 절대로 팔지 않는다. 급하게 쓸 돈으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회사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지만, 이 전원주님의 투자 방식 몰라서 안 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그 정도로 이 투자의 고수다 보니까 정정하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는데, 잘 나가던 전원주 유튜브가 제작진 더 이상 안 한다. 라는 발표가 의아하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지금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제작진의 입장문이 굉장히 의문스럽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을 보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저희 제작진을 응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널 개설부터 지금까지 제작 및 운영했던 제작진이 더 이상 전원주인공 채널을 제작하지 않게 되어 인사를 드립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랑으로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제작진 모두 구독자분들과 전원주 선생님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1년을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독자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얼핏 보면 이 유튜브 제작진이 교체가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통 제작진이 교체가 되면요, 유튜브에서 따로 공지하지 않습니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영상 중에 말을 하겠죠. 근데 여기 보면 더 이상 제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 전원주님의 유튜브 채널에 공지사항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뭘로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까? 전원주님이 더 이상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었다면 뭐 제작진이 교체가 됐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계속하여 유튜브 활동을 해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작진 교체로 인해서 일정상의 문제가 생겼다면 제작진을 다시 급하게 구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뭐 촬영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공지가 나와야 하는데, 제작진이 왜 그만두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고, 그러면서 이 전원주님의 유튜브 채널의 정상 제작과 업로드는 이어질 거다. 이런 말도 없이 딱 봐도 유튜브 채널 자체가 이제 활동하지 않는다.
라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당연히 많은 누리꾼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치매 맞는 것 같더라. 1분 안에 제주도라고 했다가 서울이라고 했다가 여러 번 헷갈리더라. 주식이 진짜 있는 건 맞는 거냐?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제작진에 대해서 하차 이유를 알려달라라는 많은 전원주님의 팬분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작진 측이 더 이상 채널 제작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딱 나와요. 향후 이 채널의 운영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제작진이 더 이상 제작하지 않겠다라고만 말을 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고스란히 나와요. 앞으로의 채널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제작진을 교체하여 계속 채널을 운영하는 건지, 컨텐츠 제작이 잠정 중단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려달라는 거죠. 제작진이 바뀌는 건지 유튜브를 그만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달라. 최소한의 이유와 상황을 공유해달라. 갑작스러운 공지에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전원주님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최근 말씀드렸던 치매 논란이 굉장히 커진 바 있잖아요. 실제로 지난 4월달 TV조선 방송에 등장을 해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사실을 스스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당시 간이 정신 상태로 치매 결과를 경도인지장애 정도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것을 보통 치매 초기, 치매 고위험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진행되면 치매로 가는 거예요. 한번 치매로 갔던 사람이 회복됐다라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냐라는 많은 분들의 의혹과 추측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제주도 여행 중인데 이제 충청도야? 라는 말을 했다라는 건 치매와 경도 인지장애의 차이가 있느냐?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를 했다라는 겁니다. 반지를 휴지에 싸서 잃어버릴까봐 가지고 다닌다. 마늘을 휴지에 싸가지고 가지고 다닌다. 제주도에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단 몇 분 사이에 충청도냐라고 물어봤다가 이해되지 않는 거죠. 당시 영상을 봤던 많은 네티즌들은 우리 가족들 중에 치매 초기에 보였던 모습과 비슷하다. 눈빛과 대화 내용이 걱정된다. 기능 검사를 다시 받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경도 인지 장애가 기억력과 언어 판단 능력 등 같은 연령대의 평균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독립적인 일상생활은 가능하다.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까지 확 떨어지는 치매와는 구분이 된다라고 합니다만 이게 모두 치매로 진행되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다만 경도인지 장애가 있다면 정상적인 노인보다는 치매 발병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대충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전원주님이 치매가 도져서 결국 유튜브를 관두는 건가? 소속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재정비한 뒤 가을에 복귀를 하겠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 유튜브 채널 제작진이 하차한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많은 언론사에서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전원주님의 소속사 측에서는 팩트를 말해줬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재정비를 거쳐서 가을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전원주인공 채널 역시 그대로 유지가 된다. 현재 채널을 그대로 이어갈 예정이다. 재정비 과정에서 컨텐츠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글을 소속사에서 적은 건지 제작진이 적은 건지 전원주님이 적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좀 아쉽죠. 왜냐하면 제작진이 하차하지만 소속사에서 말을 한 것처럼 우리 가을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컨텐츠에 변화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덧붙여줬으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 내용을 소속사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앞에 적혀있던 것처럼 이렇게
저희 제작진을 이라고 하지 말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전원주님의 소속사 어디입니다. 그동안 기존 제작진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쭉 말한 다음에 이 뒷부분에다가 앞으로 가을에 재정비해서 돌아올 거다. 채널은 정상 운영이 된다. 라고 말을 해줬다면 이게 많은 대중분들이 걱정을 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맹점이 생깁니다. 정말 소속사가 그걸 몰랐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소속사에서 그걸 모를까요? 안 그래도 치매 논란이 엄청나게 있었고 기사가 쏟아졌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과 염려를 했는데 그걸 모르냐라는 겁니다. 소속사가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유튜브 제작진이 교체가 되고 전원주님이 이렇게 돌연 하차한다라는 기사가 올라올 것을 예상했다면 애당초 처음 적었던 입장문부터가 설명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구간이 많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결국 전원주님이 정상적인 유튜브 채널 컨텐츠를 제작하기 어려워지신 건 아니냐, 건강상의 문제건 치매 때문이건 뭔가 최근에 보였었던 전원주님의 모습을 보면 위태로웠는데 결국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사 입장에서 명확하게 컨텐츠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한 부분이 신경 쓰인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억측일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반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원주님의 상태가 그렇다 하여 굉장히 정상적이냐라고 하기에도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들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곰팡이가 썰어있는 침대 밑에 있다라는 거는 시청자분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 전원주 씨 지금 측정되고 있는 재산만 수십억에서 100억 단위입니다. 분명히 아들과 며느리에게 유언도 적었고요. 유서도 적으면서 본인이 언제든 떠났을 때 내 자식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침대 밑바닥에 뭘 그렇게 잔뜩 넣어놨냐. 여기 보면 뭐 제가 볼 때 각종 중요한 문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곰팡이 썰어 있는 이불을 들춰내니까 나왔던 겁니다. 이게 금고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금고를 차라리 두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 뒤에 보면 어떻죠? 아들 부부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밑에 이렇게 다 깔아놨으니까요. 여기 보니까 다 쓸데없는 거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담아놨잖아요. 이 모습을 본 아들 부부의 심경이 어땠을 것이며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어머니의 또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전원주 씨가 평생 알뜰살뜰하게 돈을 모아왔지만 결국에는 마음이 편안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아들이 아니 뭐 이렇게 침대 밑바닥에다가 잔뜩 넣어놨냐. 근데 여러분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이 치매 현상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어디 있는 줄 모르고 휴지에다가 마늘을 싸고 그리고 그 휴지에다가 마늘만이 아니라 귀중품까지 보관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치매 증상의 연관성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침대 밑바닥에 잔뜩 뭘 보관하는 것도 자신이 평소 많은 걸 잊어버리거나 또 잃어버리거나 헷갈려 하거나 또는 넣어놨던 걸 또 잊었거나 결국 모든 것이 건망증 또는 치매 증상과 연관되어져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과 우려가 지금 함께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많은 분들이 전원주 씨의 사태에 불안함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무려 230억짜리 건물주 박정수 씨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압구정 200억짜리 건물이 효자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부동산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전원주 씨와 선우용녀 씨도 부동산 투자의 고수라고 소개가 되는 겁니다. 여기 박정수 씨가 이렇게 200억짜리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이 근처 부동산도 있다 라면서 연예계 대표 재테크 고수로 뽑히는 이 전원주 씨의 부동산 투자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 2억에 산 집이 지금 42억 원으로 껑충 뛰었으니까 20배가 넘었잖아요. 선우영녀 씨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선우영렬 씨가 오죽했으면 이 당시 때 아우 진짜 냄새나 버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해를 못한다라는 반응이 많았고, 아니 내일 아침에 먹을 거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주려고 가지고 다닌다, 스텝에게도 10만 원을 턱턱 주는 모습, 호텔에서 내가 점심 쏘겠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 전원주 씨가 나는 살림도 잘하고 돈도 벌어오는데 당시에 나는 매일 구박받았다. 여자로서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아들 하나를 잘 낳았다. 미스터 코리아감이다. 라고 과거 동치미쇼에서 말한 바 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가 있다고 내가 한번 만나보라고 했는데 아들이 대답을 안 하더라.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들이 사귀는 여자가 있다고 고백을 하였다. 얼굴 한번 보기로 했는데 얼굴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게 굉장히 얼굴이 길었다. 그래서 기가 막혔다. 아니 내 아들은 장동건을 닮았는데 계속 반대했지만 이미 속도 위반을 한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하게 되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 당시 때 며느리였던 것 같아요. 이분인 것 같아요. 과거 인터뷰를 보면 이게 2012년도입니다. 조선시대 시어머니 전원주 며느리 눈물 폭발, 혼전 인심 때문에 억지로, 이게 심지어 KBS 방송에 등장을 했었던 고부 갈등 장면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망감이 교차하는 며느리. 나한텐 소중한 그런 아이를 너한테 안겨준 거다. 안겨주고 싶어서 안겨준 것도 아니지. 벌써 둘이 좋아서 연애한 이후에 뱃속에 아기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도 합니다. 심리극 당시 치료였거든요. 결혼을 시키면 내 품을 떠나는 건 당연한데 너무 너희 둘만 똘똘 뭉쳐 다닌다. 나 혼자 외톨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너무 내 아들을 너 혼자만 독차지할 생각하지 말고 나한테도 좀 남겨줘라. 아들은 나의 키죠. 급기야 며느리에게 2주에 한 번 100만 원씩 용돈 주는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남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했었던 겁니다. 이 당시 동치미 때도 며느리가 2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자신의 집을 방문하고 있다. 며느리에게 반찬값으로 용돈을 준다. 며느리가 딸이라는 것,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것, 팔아야 본전이라는 건 거짓말이다. 며느리는 딸이 안 된다. 남은 남이다. 그러면 대가를 줘야 한다. 그러면서 나는 잔소리를 해도 꼭 100만 원씩 매번 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아들을 직접 양육했던 전원주 씨다 보니까 이 며느리에게 아들을 준 것도 아깝고 또 내 아들에게 모든 걸 줘야 하는데 며느리와 나눠 가지는 것도 불만인가? 라는 오해를 많은 분들이 하셨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에도 댓글에 며느리 제발 시어머니에게 잘 좀 해라. 며느리 왜 그러냐? 막 이런 의견이 좀 보였거든요. 실상은 어땠냐면 사실 무서운 시어머니? 아니다. 나에게 굉장히 잘해주신다. 방송에선 엄한 시어머니로 비춰지지만 사실은 며느리인 나에게 굉장히 잘해주신다. 누구보다도 따뜻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런 면이 사람을 잡는다라며 이 전원주 씨가 굉장히 흡족해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며느리 감동 편지에 눈물을 펑펑 흘렸었던 전원주 씨이기도 합니다. 이때 보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향한 애정이 가득 담긴 편지를 읽었거든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여자로서의 인생을 살기보단 강한 아내, 억척스러운 어머니의 길을 자처하셨다. 며느리의 사랑에 눈물을 펑펑 흘렸거든요. 어머니가 주신 사랑만큼이나 저희도 효도하며 열심히 살겠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살기보단 강한 아내, 억척스러운 어머니를 자처하며 늘 가족을 위해 사셨다. 이제 어머니의 인생을 찾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가족끼리 여행 갈 일이 없었는데 좋은 추억이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 좋은 남편 낳아주셔서 감사하다.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하자 전원주 씨가 눈물을 오열을 하며 내면까지는 모르고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몰랐다. 이렇게 마음의 소리를 들으니 감동적이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지 않았구나. 우리 며느리들이 진짜 훌륭하구나 라고 느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는 이 전원주 씨와 이 시어머니,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두 분이 함께 여행을 갔을 때도 걷는 게 좀 이상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어요. 선우용녀 씨도 비틀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특히 노년기 때는 음주가 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량의 양의 술을 마시지 않아도 아무래도 낙상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커질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같은 술도 빨리 취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두 분이 고령자이고 함께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기사화가 되면서 많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원주님의 모습을 보면 좀 눈빛이 많이 달라졌나? 변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원주님이 유서를 많이 작성을 했습니다. 최근에 유서를 한번 공개한 바가 있죠. 근데 자세히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미 26년도 4월 30일 날 제가 한번 기사로 전달을 좀 드렸었던 내용인데요. 치매 판정을 받으면서 유언장을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최근 건강검진을 통해 치매 초기 판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공개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던 당시가 4월 30일이에요. 그럼 이때가 어떻습니까? 딱 고관절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진단을 받았을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방송을 최근에 한 거고 사실 검사는 1년 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다른 겁니다. 고관절 수술을 해서 선망 증세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미 작년